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 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오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그 시작점에 14개월이라는 숫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마치 약속을 어긴 것처럼 비치면서 큰 혼란을 줬죠. 하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숫자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가리는 일종의 연막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연막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관련 자료들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사 몇 개가 아니고요. 제가 회사 측과 직접 소통한 내용, 그리고 여러 기관 리포트를 교차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분석을 넘어서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장에서 어떻게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논란의 시작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문제의 숫자, 14개월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에서는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리리와의 전체 계약 기간 24개월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리고 14개월이란 짧은 기간만 공개해서 기대감을 부풀렸다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었잖아요. 이게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숨겼다기보다는 프로젝트의 판이 커졌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오해를 풀려면 우선 계약의 성격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계약의 성격이요? 네, 이 계약은 흔히 말하는 MTA, 그러니까 물질 이전 계약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MTA랑 지금 이 계약은 뭐가 다른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요. MTA는 제가 만든 케이크의 레시피 한 장을 보내주는 것과 같아요. 자, 이런 재료를 이렇게 만듭니다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번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은 상대방을 아예 제 빵집 주방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주방으로요? 네. 자, 와서 직접 보세요. 우리는 밀가루 반죽부터 오븐 온도 조절, 크림 만드는 기술까지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핵심을 전부 보여주는 거죠. 신뢰의 깊이나 협력의 범위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협력이군요. 그냥 샘플 하나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고 함께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서 처음부터 양측은 최대 기간을 24개월로 넉넉하게 설정했어요. 이게 전체 계약의 큰 틀이었고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경험이 많은 릴리 측이 보아하니 이런 평가는 한 14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준 거죠. 그래서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니까 거래소 요청에 따라서 이 예상 기간을 공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 24개월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예상치는 14개월입니다. 라고 알렸던 거군요. 그런데 왜 이게 24개월로 늘어난 건가요? 막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릴리 측에서 이물질 말고요. 저물질도 한번 우리 기술로 평가해 봅시다. 이렇게 추가적인 테스트를 제안하면서 프로젝트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최대 24개월까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더 깊게 들여다보자고 양측이 합의를 한 겁니다. 남은 10개월을 추가로 쓰기로요. 와,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시장에서는 이걸 지연이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프로젝트의 확장이었던 거군요. 마치 집수리하러 온 인테리어 업자한테 아저씨 온 김에 2층 리모델링까지 싹 다 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히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릴리 측은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를 너무 의식해서 처음부터 14개월이라는 기간조차 외부에 공개하는 걸 꺼렸다고 해요. 그걸 이제 펩트론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개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사게 된 셈이죠. 이 논란으로 회사가 얻을 이득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의혹의 핵심이었던 계약 기간 문제가 이렇게 정리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직접 IR팀이랑 40분 넘게 통화하고 여러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만약 이 분석이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 시장의 오해처럼 14개월이라는 숫자가 재앙의 신호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 소음 뒤에 가려진 진짜 신호는 뭘까요? 이 계약 연장 이슈 너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중요한 단서들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와는 정반대로
제가 분석한 자료들은 오히려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기술 이전, 즉 라이선스 아웃 시점에 대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10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한 증권사 연구위원회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갑자기 2026년이라는 시점을 언급하거든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보통 신약의 임상 일상을 2026년에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임상시험 계획 IND 승인을 받는 데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6년에 임상을 시작하려면 늦어도 2025년에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신청을 하려면 당연히 그 전에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래의 날짜에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현재의 숨겨진 데드라인이 보이는 거죠. 이런 계산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봄이나 여름 전에는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회사 측에 직접 확인했을 때도 남은 10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좋은 조건이라면 언제든 계약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모두가 앞으로만 보고 있을 때 미래에서부터 거꾸로 현재를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 릴리는 펩트론을 포기하기 어려운가 하는 점이죠. 과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보면요. 기술 이전 과정에서 정말 잡음이 많았지만 결국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거대 계약을 성사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1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술 분야에서 펩트론만큼 앞서 나간 대안이 시장에 없다는 게 중론이에요. 릴리 입장에서는 쉽게 버릴 수 없는 카드인 거죠. 기술적 혜자가 워낙 깊고 넓어서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의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뭐랄까 더 확실한 물리적인 증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바로 그게 세 번째 단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어요. 바로 SK팜테코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최근 SK팜테코의 공장 부지 안에 펩트론의 생산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건 그냥 협력할 수도 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건 기술을 개발한 펩트론, 그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구매자, 일라이릴리, 그리고 앞으로 수조 원어치를 생산해야 할 생산기지 SK팜테코. 이 삼각편대가 이미 공식 발표와는 상관없이 물밑에서 아주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공장 설계 단계부터 릴리와의 파트너십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서류상의 계약 기간 숫자를 보고 왈가불하부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미 거대한 공장이 지어지면서 조용한 파트너십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소음에 갇히면 이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분석을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현재의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제 자료에 기반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재료 소멸이라는 함정부터 짚어봐야 해요. 흔히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처럼 라이센스 아웃 공시가 뜨면 모든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죠. 네, 그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파티가 끝나면 떠나야 한다는. 하지만 그건 파티의 규모를 제대로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이번 계약의 경우 그 규모와 조건에 따라서 공시가 파티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영화 개봉을 기다릴 때 어떤 사람들은 개봉 직전에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표를 팔아버리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 영화가 역사에 남을 걸작이라면 진짜 가치는 개봉 이후에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계약이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발표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다른 신호들도 있나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주가가 오해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꾸준히 물량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이 기술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긴 호흡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이 조용히 담아가고 있는 형국이군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분석이 그럴듯하지만 결국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이에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때문에 좋은 물건의 가격이 눌려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 그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비중을 늘릴지 혹은 만족하고 나올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먼저 자리를 잡아두고 결과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거죠. 뜬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먼저 진입하고 명확한 사실이 나왔을 때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뉴스 너머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펩트론을 둘러싼 14개월 논란은 사실상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가깝고 그 이면에는 일라이 릴리와의 파트너십 확장, 그리고 SK팜테코의 공장 건설이라는 거대한 본줄이 굳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연결된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든 수많은 정보와 뉴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때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예를 들면 14개월 계약 지연 같은 것에만 매몰되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적인 변화,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제가 오늘 자료를 통해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한번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이면의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든 그래서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뭘까 하고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것 같네요. 어쩌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14개월 같은 숫자들이 진짜 중요한 기회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